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제 방송을 또 시청해 주셔서 너무나 고맙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99의 노예. 해석을 하자면 이것은 채우고 싶은 욕망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을 가졌지만 정작 자신의 행복을 느끼지 못한 왕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왕은 주방 근처에서 한 요리사가 행복한 얼굴로 휘바람 불며 채소 다듬는 것을 보고 참 의아했습니다. 아니 저렇게 참 말단의 요리사가 뭐가 그렇게 즐거운고. 그러면서 이제 왕은 요리사에게 물었습니다. 나에게 행복할 수 있는 비결을 좀 가르쳐다오. 그러니까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폐하, 저는 말단 요리사에 불과하지만 제 아내와 아이들을 먹여 살 수 있고 비바람을 피할 수 있는 지방간과 배를 불릴 수 있는 따뜻한 음식이 있습니다. 게다가 아무리 보잘것없는 물건을 가져가도 제 가족은 아주 기뻐합니다. 그러한 가족으로 인해 세상을 살아갈 힘을 얻으니 기쁘고 행복할 수밖에 저는 없습니다. 왕은 이제 그 요리사를 물리고 난 다음에 아주 지혜로운 재상을 불렀습니다. 불러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제 그와의 대화를 얘기했더니 그 재상은 빙그레 웃으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직 그 요리사는 99의 노예가 되지 않았군요. 아니 99의 노예라니 이거 무슨 말인가. 왕이 의아했습니다. 그래서 재상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폐하, 99의 노예가 무엇인지 알고 싶다면 가죽 주머니에 금화 99개를 넣어서 그 요리사의 대문 앞에 놓아 두십시오. 밤에. 그리고 나서 왕은 그 요리사를 관찰해 보십시오. 그리고 왕은 이제 재상이 시킨 대로 밤에 그 대문 앞에 99개의 금화를 가죽 주머니에 넣어서 놓았습니다. 이제 요리사는 저녁에 퇴근하여 대문 앞에 가니까 무슨 가죽 주머니가 있어요. 그래서 얼른 들고 방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들어가서 보니까 금화요. 세어보니 99개요. 당연하죠. 99개를 넣었으니까. 다시 세봐도 99개. 혹시 이거 빠지지 않았는가? 100개가 맞을 텐데요. 나와서 두리번거리며 찾아봤으면 없습니다. 그러자 그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열심히 일해서 금화 100개를 마저 채워야겠다. 그 다음 날부터 그는 아침 식사도 제대로 하지 않고 출근해서 미친 듯이 일해 몰두했습니다. 하나를 채우기 위해서 미친 듯이 살액을 다해서 죽을 힘을 다해서 얼마나 일에 몰두했던지 왕이 자신을 몰래 지켜보고 있다는 것도 알아채지 못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말단 요리사니까 정말 열심히 일하면 또 올라가게 되고 월급도 더 받을 수 있고 금화 한 입을 빨리 채울 수 있는 기회가 있으니까 그의 속에는 오직 금화 한 입을 채우는 것이었습니다. 99개는 관심도 없고요. 얼마나 일에 몰두했던지 왕이 자신을 몰래 지켜보고 있다는 것도 알아채지 못했어요. 어디에 즐겁고 행복한 모습이 완전히 사라진 요리사를 보면서 왕은 크게 놀랐습니다. 아니 금화가 생겼는데 더 행복해지지 못하고 오히려 불행해지다니. 그래서 왕은 이 재상에게 그걸 물었습니다. 왜 그런가 재상? 그랬더니 폐하, 그 요리사는 이제 99의 노예가 되었습니다. 99 노예란 뜻은 이겁니다. 가진 것이 아무리 많아도 만족하지 못하고 부족한 하나를 채워 100을 만들기 위해 사력을 다해 일에 매달리는 사람을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 삶이 어떻습니까? 뭔가 부족한 것을 채우기 위해 사력을 다하는 사람.
저는 이 내용이 너무나 가슴이 와 닿았습니다. 왜냐하면 저의 삶도 그랬으니까요. 무언가 하나를 채우기 위해서, 무언가를 채우기 위해서, 무언가를 또 채우기 위해서, 그리고 사력을 다해, 있는 힘을 다해, 밤잠도 자지 않고 그렇게 일할 때도 있었고 그랬습니다. 그러다 어느새 청춘은 다 가고 이제 나이가 들었습니다. 어느 대학 교수님이 말씀하시기를, 그분은 뭐 100세가 다 되었죠. 연세대학교 명예교수의 김영석 교수입니다. 그분이 이런 말이에요. 한가위 되면 이제 철들기 시작한다고. 저는 그런 얘기를 정말 실감합니다. 맞습니다. 제도 철이 들어가는가 봅니다. 무언가를 채우기 위해서 노력했던 것보다도 있는 것에 99개를 감사하면서 누린다는 것, 이것이 정말 중요한 걸 알았습니다. 내가 잘 아는 어떤 동생이 있습니다. 그는 부부가 열심히 일해서 그들의 목표는 바로 BMW SUV를 사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물론 그 이유는 그렇습니다. 사람이 명품으로 치장하고 명품차로 치장하고, 여러분 남자들은 시계와 차를 중요시하잖아요.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걸로 인해서 자신을 높이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상 명품으로 인생을 취하지 말고 명품 인생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차를 샀는데 누가 알아주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비웃습니다. 여러 가지 차도 그렇습니다. 차를 고를 때 자신의 모든 형편과 위치와 그 모든 걸 알아서 골라야겠죠. 사람들이 그를 알아주고 자신이 높아질 줄 아는데 그러나 정반대로 돌아갑니다. 그는 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형님, 나는 이걸로 만족하지 않습니다. 이걸로 만족하지 않고 우리 부부는 말했습니다. 더 좋은 차, 벤츠 S클래스를 사야겠다고. 그래서 우리는 노력할 것입니다. 정말 열심히 돌아갑니다. 세상으로 볼 때는 어쩌면 정말로 성공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제 생각합니다. 노예가 되었구나. 채우기 위한 노예가 되었구나. 금화 한 입을 채워서 100개를 만들려는구나. 노예가 되는 것이 노예. 여러분, 노예라는 것은 종입니다. 벗어나지를 못합니다. 여러분, 빚지면 어때요? 벗어나지를 못하죠. 갖기 전에는. 그렇습니다. 우리는 살면서 있는 것 99개를 누리지를 못하고 끊임없이 하나를 추가해 그걸 뭔가 채우는데 일시간을 바칩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집도 그렇습니다. 차도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면 행복은 어디로 가고 없습니다. 행복이 뭔지도 모릅니다. 나이가 들어가면서 이제 뼈저리 느낀 것은 그렇습니다. 있는 것을 누리며 사는 것이 진정한 행복이로구나. 이것이 명품의 삶이로구나. 남을 위한 허세는 아무 소용이 없구나. 비닐로 가방을 들어도 그 안에 실속 있게 돈이 차 있는 게 좋지. 명품 가방을 들고 그 안에 빈 것보다도 실속 있는 삶을 살아야겠구나. 없는 것을 채우려지 말고 있는 것에 감사하면서 사는 게 중요하구나. 빌립보서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어떠한 형편에도 자족감을 배웠느니. 충격적으로 보았습니다. 어떠한 형편에도 자족감을 배웠다. 만족하는 것입니다. 주어진 것이. 그것이 행복입니다. 상대평가할 필요가 없습니다. 절대평가를 해야 됩니다. 상대평가하면 절대 행복은 없습니다. 남들은 저런 좋은 집을 사는데 남들은 저런 차를 사는데 나는 뭔가. 그 순간 행복은 사라지고 기쁨이 사라져버리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자분들이 저는 직접 안 들었지만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동창회 가면 어느 남편은 억대, 몇 억대 연봉이더라. 우리 남편은 5천대다. 상대적으로 참 빈약하게 보여요. 그리고 행복은 사라져버린 거예요. 여러분, 상대적으로 비교하면 행복은 사라집니다. 절대평가를 해야 됩니다. 나에게 있는 것이 감사, 그걸 누리는 것입니다. 건강을 주시고 여러 가지 많잖아요.
나이가 들어가면서 우리는 행복해져야 됩니다. 대부분 나이 들으면서 불행해진다는데 반대입니다. 유럽은 반대로 이렇게 행복해진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도 그런 분도 많이 계시라고 합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나이가 들어가면 행복해집니다. 왜냐? 99개를 누릴 줄을 알았으니까. 그렇다고 부자라는 것은 아닙니다. 있는 것이 자족하는 것입니다.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얼굴에 뭐 평안이 깃들고 그러죠. 비교하면 이거 문제가 됩니다. 여러분, 노예가 되지 말고 명품 인생, 있는 것이 감사하면서 누려서 행복한 인생이 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저에게 응원해 주십시오. 최선을 다해서 나이가 들어 살다 보니까 여러 가지 노하우가 생기더라고요. 그러나 사람마다 노하우가 다르죠. 그러나 제가 받은 바 또 노하우가 있겠죠. 그걸 전하고자 하는 마음입니다. 좋아요, 구독을 눌러주시는, 구독은 빨간 버튼입니다. 빨간 버튼을 눌러주시고 엄지척이 좋아요입니다. 그러면 힘을 얻고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